친구. 당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고 비밀을 나누고 울고 웃던 사람.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니, 있었다고 말해야겠네요. 제 이름은 한지우 36살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친구였던 사람은 박수진. 우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같은 학교를 다녔죠. 28년 거의 3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제 남편과 잤어요. 우리 집 침대에서 제가 지켜보는 앞에서 28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초등학교 2학년 첫 학기 전학생이 왔어요. 박수진. 키가 작고 안경을 쓴 조용한 아이였죠. 다들 전학생을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나는 한지우야. 우리 친구 할래?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단짝이 되었죠. 방과 후엔 항상 함께, 주말엔 서로 집을 오가며 놀고. 수진이네 부모님은 맞벌이였어요. 집에 자주 혼자 있었죠. 저는 수진이를 우리 집으로 자주 데려왔어요. 엄마는 수진이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수진아,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해. 알았지?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우리는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도 같이 지원했고 같이 붙었죠. 기숙사 룸메이트도 함께. 지우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당연하지. 우리 나중에 할머니 되어서도 같이 있자.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둘 다. 대학 4학년 때였어요. 과 MT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제 남편 이준혁이었습니다. 공대 선배, 키 180cm, 잘생기고 유머러스한 사람. 첫눈에 반했죠. MT 내내 그와 이야기했어요. 돌아오는 버스에서 그가 제 번호를 물었고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연애를 누구보다 기뻐해줬어요. 지우야, 진짜 잘 어울린다. 오빠 괜찮은 사람 같아. 준혁이도 수진이를 좋아했어요. 수진이 정말 착하다. 내가 그런 친구 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셋은 자주 만났어요.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놀러 다녔죠. 완벽한 삼각관계였어요. 연애와 우정 둘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죠. 2년 후 준혁이가 청혼했어요. 한강 공원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지우야, 나랑 평생 함께하자. 사랑해. 저는 울면서 끄덕였죠. 결혼식 날 수진이는 제 들러리를 섰어요. 지우야, 축하해. 정말 행복해 보여. 나도 언젠가 너처럼.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도 꼭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내가 소개시켜 줄게. 결혼 후 4년 우리는 강남 작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준혁이는 IT 회사 팀장,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나쁘지 않은 생활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커리어도 쌓고 싶었고. 하지만 3년, 4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시댁에서 압박이 들어왔죠. 지우야, 병원 한번 가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자연 임신 확률이 매우 낮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준혁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지우야, 우리 둘이서 사는 것도 행복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알았죠. 준혁이가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조카들 볼 때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아빠가 못 되는 거야. 그때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이 수진이었어요. 수진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연애는 몇 번 했지만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았죠. 지우야, 너무 자책하지 마. 아이가 전부는 아니잖아. 근데 나는 남편한테 미안해. 준혁이가 아이를 원하는 걸 아는데 준혁이는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아이 때문이 아니라. 수진이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달려와 줬고 밤새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기도 했죠.
수진아, 너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 무슨 소리야? 우리 평생 친구잖아. 그리고 6개월 전 저는 수진이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수진이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준혁이도 찬성했죠. 그래, 수진이 우리랑 같이 살면 좋지. 지우도 외롭지 않을 거고. 수진이는 고마워하며 이사 왔어요. 안방은 저희 부부가, 작은 방은 수진이가. 완벽한 동거 생활이 시작됐죠. 아니, 시작됐다고 생각했어요. 2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혁이가 수진이한테 너무 친절했어요. 수진아, 출근할 때 나 차로 태워다 줄까? 수진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빵이잖아. 사왔어. 수진아, 요즘 힘든 거 없어? 처음엔 그냥 친구 대하듯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이서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죠. 제가 야근하고 돌아오면 거실에서 와인 마시며 영화 보고 있고, 지우야 왔어? 우리 지우 기다리면서 영화 봤어. 어느 날 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수진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여자 웃음소리와 남자 웃음소리. 준혁이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1시에 저는 문을 열어볼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설마 아니겠지?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준혁이는 출근했고 수진이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침 만들어줬어요.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해줄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주 전 금요일 오후 갑자기 일이 취소되어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됐어요. 오후 3시 평소엔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거실엔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 소리, 여자 목소리, 그리고 남자의 낮은 목소리. 저는 천천히 안방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죠.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제 침대, 제가 5년 동안 간직한 침대 위에 흰색 시트 위에 수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준혁이가 둘 다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얽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지우야? 준혁이도 몸을 돌렸어요. 지우야?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을 붙잡아야 했죠. 준혁이가 황급히 이불을 덮으며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지우야, 이건 하지 마.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말하지 마. 아무 말도. 수진이가 옷을 주워 입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얼마나 됐어? 제가 물었습니다. 뭐, 얼마나 오래됐냐고. 준혁이가 대답했어요. 3개월. 수진이가 이사 온 지 6개월, 그 절반을 저를 속였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28년 친구야. 28년.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우야, 나도 모르게 준혁이가 너무 잘해줘서. 잘해줘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사람처럼. 내 남편이, 내 친구 남편이 잘해준다고 다리 벌리는 게 정상이야?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야, 나도 힘들었어. 너만 남편 있고 너만 행복하고 나는 항상 혼자.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수진이가 언제나 제게 의존했던 이유, 제 남편에게 집착했던 이유, 질투했던 거죠. 저를. 준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지우야, 나 말하고 싶었어. 근데 뭐? 나 아빠가 되고 싶었어. 뭐? 준혁이가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임신했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임신.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6주차 지우야. 미안해. 저는 웃었어요. 미쳐버린 사람처럼. 저는 4년째 아이를 갖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제 남편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준혁이가 다가왔어요. 지우야,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근데 나도 아빠가 되고 싶었어. 넌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차갑게 물었죠. 그래서 내 친구랑 잤어? 내 침대에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28년 우정이 이 정도야? 수진이가 말했어요. 지우야, 나 사실 준혁이를 예전부터 좋아했어. 대학 때부터 MT 때 처음 봤을 때부터 나도 준혁이한테 반했어. 근데 지우 네가 먼저 고백했잖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5년 넘게 숨기고 있었다는 거야. 수진이가 끄덕였어요. 지우 너 결혼식 때 들러리 서면서 너무 힘들었어. 내가 신부 드레스 입고 싶었는데 모든 게 연기였던 거죠. 28년의 우정이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나가. 준혁이가 물었어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 둘 다. 지우야, 진정해. 일단 이야기? 더 무슨 이야기를 해? 너희 둘이 내 침대에서 섹스했고 애까지 가졌는데 무슨 이야기를 더 해? 수진이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지우야, 우리 셋이서 같이 살 수 없을까? 나 애 낳고 싶어. 근데 혼자는 힘들어. 우리 셋이서 같이 키우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미쳤어? 지우 너도 아이 원했잖아. 이제 우리 다 같이. 닥쳐. 제가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미친 거야? 내가 내 남편이 바람 피워서 만든 애를 같이 키워.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지우야, 나 지우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지금까지 나 없인 안 된다고 기생충처럼 붙어 살더니 이제는 내 남편까지 빼앗으려고? 준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지우야, 말 좀 줄여.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역겹거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죠.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야, 수진이 엄마한테 전화 왔어. 수진이가 임신했다며? 축하한다고 전해달래. 저는 핸드폰을 수진이에게 보여줬어요. 뭐야, 이미 내 엄마한테 말했어?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응. 어제.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지우야, 대답해. 언제부터 이걸 계획한 거냐고.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나는 항상 지우 내 그늘이었어. 초등학교 때부터. 지우 너는 예쁘고 공부 잘하고 집도 잘 살고 나는 항상 지우 친구였어. 중학교 때 남자애들이 좋아했던 것도 지우, 고등학교 때 회장한 것도 지우, 대학 때 장학금 받은 것도 지우. 나는 한 번도 1등이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차갑게 물었죠. 그래서 내 남편을 가져간 거야? 내가 가질 수 없는 아이까지 가져서 드디어 내가 1등 하려고?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가 나갈게. 준혁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너가? 이건 내 집인데. 상관없어. 여기 더는 못 있겠어. 저는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수진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지우야, 가지마. 제발, 우리 다시 예전처럼.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넌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야. 지우야, 그리고 수진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줄게. 저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내 남편이 아니야. 바람둥이 쓰레기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리고 28년 우정은 오늘로 끝이야.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28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을 나온 저는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친정, 제가 자란 그 집.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놀라며 달려오셨어요. 지우야,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고 나서야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수진이와 준혁이가 바람을 피운 것, 3개월 동안 속인 것, 수진이가 임신한 것 모두 엄마는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긴 침묵 끝에 말씀하셨죠. 지우야,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뭐요? 내가 몰랐던 것들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아. 엄마는 서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이걸 봐. 봉투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가득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3채, 제주도 땅 2필지, 상가 건물 1동. 그리고 주식 계좌. 엄마가 설명하셨어요. 이건 다 내 할머니가 남기신 거야, 너한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셨어. 지우한테만 물려주라고. 단 결혼 후 5년이 지나야 알려주라고. 왜 그러셨어요? 내 남편이 너를 돈 때문에 만난 건지 진심으로 사랑해서 만난 건지 시험하라셨어. 저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총 자산 가치 82억 원. 이게 다 제 거예요? 응, 5년이 지났으니 이제 내 거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우야, 넌 가난한 여자가 아니었어. 한 번도. 내가 준혁이 만났을 때 엄마는 조사를 했어. 그 사람 집안 배경, 재산, 모든 것. 왜요? 내가 이용당할까 봐. 엄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내 건강검진 기록. 제가 받아든 서류는 6개월 전 종합검진 결과였습니다. 거기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호전, 자연 임신 가능. 저는 충격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병원에서는 임신 힘들다고. 그 병원 의사가 준혁이 대학 선배야.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준혁이가 그 의사한테 부탁한 거야. 내가 임신 못한다고 진단해달라고. 왜요? 왜 그런 짓을? 지우야, 내 보험금 수령자가 누구야? 준혁이요. 얼마야? 10억이요. 엄마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준혁이의 비대역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8억, 대출금 2억, 총 10억. 이게 준혁이는 빚쟁이였어. 결혼하기 전부터 내 보험금을 노린 거야. 그래서 아이를 안 가지려고 했던 거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수진이도 공범이야. 엄마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하셨죠. 준혁이 목소리. 수진아, 계획대로 하자. 내가 임신하면 지우가 충격받아서 스스로 나갈 거야. 수진이 목소리. 그럼 지우 재산은? 준혁이. 지우가 나가면 이 집도 내 거고 보험금도 타면 다 우리 거야. 조금만 참아. 수진이. 준혁아, 나 정말 지우 없이 살 수 있을까? 준혁이. 당연하지. 지우는 솔직히 매력도 없고 재미도 없잖아. 넌 달라. 너랑 있으면 즐거워. 수진이 웃음소리. 준혁이, 넌 나쁜 사람. 근데 나 그런 거 좋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엄마가 설명하셨습니다. 지우야, MT에서 준혁이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 네? 수진이가 준혁이를 먼저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너한테 소개시킨 거야. 엄마가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에 수진이와 준혁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사진이에요? MT 1년 전 수진이가 학교 축제에서 준혁이를 만났어. 그리고 사귀었다고요? 3개월. 근데 준혁이가 차버렸어. 수진이한테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수진이가 복수를 계획한 거야. 너를 이용해서.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28년 우정이 전부 거짓이었던 건가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너를 질투했어. 내가 가진 모든 걸. 그래서 내 곁에 붙어 있었던 거야. 언젠가 다 뺏어가려고. 준혁이도요? 준혁이는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표였어. 수진이한테서 내 집안 얘기 들었으니까. 둘이 짜고 내게 접근한 거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거였어요. 엄마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지우야,
이제 선택해야 해. 뭐요? 가만히 당할 거야? 아니면 되갚아줄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되갚아주고 싶어요. 엄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녹음 파일, 준혁이의 빚 내역, 허위 진단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혼인 무효 소송 근거. 변호사가 말했어요. 자기 결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노린 결혼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혼인 무효 판결이 나면 준혁 씨는 위자료는커녕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행해 주세요. 일주일 후 준혁이와 수진이에게 소송 서류가 날아갔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 자기 결혼 혐의, 위자료 청구 5억, 그리고 형사 고소장, 사기죄, 명예 도용.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무슨 짓? 너희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야. 지우야, 제발. 이건 너무해. 너무한 건 너희잖아. 계획적으로 나를 이용한 거. 그건. 녹음 파일 다 있어. 수진이랑 짜고 한 거 다 알아. 준혁이가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준혁아. 집 계약자가 누군지 알아? 너. 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 이름 아니야. 그리고 그 집, 내 할머니가 사주신 거야. 82억 재산 중 하나. 82억? 놀랐어? 내가 노린 재산은 10억짜리 보험금이 아니라 82억이었어. 근데 이젠 한 푼도 못 가져가.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할 거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2개월 후 서울가정법원. 혼인 무효 소송 재판날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원피스에 밝은 메이크업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예전의 초라한 주부가 아니었죠. 82억 자산가 한지우. 당당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준혁이와 수진이. 수진이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임신 5개월. 둘 다 초췌해 보였죠. 판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원고 측, 주장 요약해 주십시오. 제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피고 이준혁은 원고를 사기 목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10억의 빚이 있었고 이를 숨긴 채 원고의 재산과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또한 피고는 제3자 박수진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원고에게 접근했으며 이는 녹음 파일로 증명됩니다. 판사님이 준혁이를 보셨어요. 피고 측, 반론하십시오. 준혁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그때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판사님이 놀라며 보셨죠. 증인석에 앉지 않았는데 제발 들어주세요. 저도 속았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준혁이가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지우가 불치병이라고 얼마 못 산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아이를 낳아주면 지우가 행복할 거라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 제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박수진 씨가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화면에 수진이의 인스타그램이 떴어요. 3개월 전 게시물 드디어 내가 이겼다. 28년 만에 복수 완료 승자는 나. 그 밑에 준혁이와 함께 찍은 사진. 우리 집 침대에서.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해킹당한 거예요. 해킹. 제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신저 대화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수진이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들. 드디어 지우, 그년 버려졌어 크크크. 28년간 참았는데 드디어 복수했다. 이제 준혁이랑 재산이랑 집 다 내 거야.
수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으셨습니다. 본 법원은 이 혼인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며 혼인 무효를 선고합니다. 피고 이준혁은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제3자 박수진은 공모죄로 민사상 손해배상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수진이는 울고 있었죠.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법정을 나서는데 수진이가 제 앞을 막았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지우야 제발 이 아이 생각해서라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선택의 결과야. 내가 책임질 이유 없어 지우야. 우리 28년 친구잖아. 28년. 너한테 우정 같은 건 없었잖아. 질투와 복수만 있었지. 수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지우야, 제발. 나 갈 곳이 없어. 넌 항상 그랬어. 기생충처럼 남한테 빌붙어 살았지. 이제 혼자 사는 법 배워. 28년 늦었지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어요. 디자인 유학. 할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있죠. 파리의 작은 아파트. 생강이 보이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스케치를 합니다. 행복해요. 진짜로. 준혁이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받았어요. 출소 후엔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들었죠. 수진이는 아이를 낳았대요. 혼자서. 아이 아빠는 감옥에 있고 친구도 가족도 없이. 들리는 소문으론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고. 가끔 메시지가 와요. 지우야, 미안해. 도와줘. 저는 읽지 않습니다. 차단했거든요. 파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프랑스인 건축가. 이름은 앙투안. 키 185cm,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사람.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죠. 제 스케치북을 보더니 말을 걸어왔어요. 당신 그림 아름다워요.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몇 달 후 연인이 되었습니다. 앙투안은 제 과거를 알아요. 모두 말했거든요. 준혁이 일도 수진이 일도.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우,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요. 저는 울었어요. 행복해서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오늘 앙투안이 제게 프러포즈했어요. 생강이 보이는 다리 위에서. 지우, 나와 결혼해 줄래요? 당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사랑할게요. 저는 울면서 끄덕였죠. 네, 반지를 끼는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또 구걸 메시지. 저는 마지막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수진아, 나 결혼해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너도 행복하길 바래 진심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남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앙투안이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진짜 괜찮아. 여러분, 저는 28년짜리 거짓 우정을 끝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을 시작했죠. 친구는 숫자가 아니에요. 28년을 함께해도 거짓이면 의미 없어요. 1년을 알아도 진심이면 그게 진짜 우정이에요.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수진이와 준혁이는 제 인생에서 지워야 할 오류였어요. 이제 그들은 없습니다. 대신 진짜 사랑과 진짜 행복이 있죠. 파리의 하늘은 오늘도 맑습니다. 앙투안과 손을 잡고 걷는 이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여러분 28년 우정 윗 새로운 사랑,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시리즈 3로 바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